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한 주간 투자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고, 예,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투자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장이 어렵다거나 앞으로 뭐 횡보할 거라거나 이런 이야기에 휘둘려서,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다시 상승장이 오면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점의 타이밍과 고점의 타이밍은 인간이 잡을 수 없는 점이고요. 내가 이제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상승할 때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지는, 항상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고점과 저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고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될 때는 평정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일반 투자자이시고 초보 투자자이시라면, 자산 분배 투자와 규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장기적인 장기적인 수익률을 노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거의 90% 가까이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금 비중은 10% 정도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될 때다. 할 때, 그리고 다른 투자의 배분, 요즘에는 채권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고, 원자재 투자도 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떠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 이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 일관되게 투자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어, 투자로 인해서 큰 자산을 이루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손실을 볼 것이다. 투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내하고 고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조심하고 평정심을 갖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투자가 쉽지만 쉬운 만큼 리스크가 크다. 그런 걸 좀 알아봐 주시고, 예,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 예, 내가 그 삼성전자를 가장 비쌀 때 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땠는가?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선택으로 인해서 이득도 보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 내가 차를 타고 갈 때와 출근을 할 때,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가느냐, 택시를 타고 가느냐는 비용의 투자와 시간에 대한 투자를 서로 상관관계가 이씨 이제 선택하는 거죠. A라는 종목을 선택할 때와 B라는 종목을 선택할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이익과 잃을 수 있는 손실 부분, 그런 것들을 선택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큰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지하철 가격은 훨씬 더 싸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줄 알고 나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택시로 타고 가는 길이 막혀서 오히려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빨리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택시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택시 같은 회사가 수익을 더 많이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내가 마음이 다급할수록 그 두 가지의 요소를 판단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택시를 타고 가면 무조건 막힐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택시가 무조건 빠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 예, 그것이 어, 갑자기 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될 때 평정심을 잃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항상 옳은 것과 항상 틀린 것이 없다는 거, 이 투자계에서는. 왜냐면 똑같은 인간과 아니면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갖고 있는 지분을 내가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떤 투자가,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합의된 가격에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매수를 했다는 건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죠. 그게 워런 버핏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피터 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내가 파는 사람은 왜 파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간단한 원리는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올라간 거고 언제가 떨어지느냐를 판단하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저는 투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사고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는 동종업계, 뭐 비슷한 국가, 경쟁사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워낙 그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인 것을 비교하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균보다 상승한 거는 좀 팔고 평균보다 하락한 것은 좀 사고 그렇다면 얼마를 팔고 얼마를 사느냐? 평균보다 상승한 정도만큼 팔고 평균보다 하락한 정도만큼 사는 겁니다. 많이 하락할수록 많이 사고 적게 하락할수록 적게 사고 많이 상승할수록 많이 팔고 적게 상승할수록 적게 팔고 너무 적게 상승했다 그러면 안 팔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 시장에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은 본다. 최대한 남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은 볼 수 없지만 남들보다 아주 심한 손실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장기 투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그 모멘텀을 내가 탈 수 있다. 이런 투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 한 3년 정도 횟수로 4년인 것 같아요. 4년 정도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런 기록을 이제, 이 영상으로 공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남겨서 증명해보고 싶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증명이 옳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저도 그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지 않았으니까. 네,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의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투자하시는 분의 수익률과 제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장기적으로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그런 수익률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예.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주간의 투자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22년 8월 5일 주간 매매일기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 코스피는 2490.8, 전주 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31.64, 전주 대비 3.49%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김 팀장은 누적 수익률 5.72%고요. 누적 수익률이라는 얘기는 제가 2016년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까지의 누적된 수익률입니다. 제 누적 수익률 전주 대비는 7.7% 수익률이 상승하였고요. 아니구나. 전주 대비 0.87%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12.1%, 전주 대비 7.7%, 현금이 좀 늘었습니다. 예. 원래 제 목표 현금 비중은 17%가 그래요, 지금. 예, 근데 목표했던 17% 대비 현금 비중이 많이 낮아졌죠. 예, 12% 현금 비중이지만 이 현금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갈 겁니다. 17%가 목표예요. 네, 11% 목표로 가고 있고 현재는 12%의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할수록 현금 비중을 많이 쓰게 제가 그 계산을 해놨는데 원래 제가 목표했던 현금 비중보다 훨씬 더 하락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17%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의 매매 리스트는 매수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금융, 그 다음에 LG그룹 펀드멘털, 방송통신, 대우조선해양, 매도는 팔라디움, 항공우주,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이게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된 이슈로 상승하였고, 항공우주랑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올랐고요. 팔라디움 선물은 그 원자재 상승 그리고 친환경 관련돼서 이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저는 한 주간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였는지 리스트와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나와 뭐가 다른가? 나와 저 김 팀장이 투자하는 것은 뭐가 다른 것을 비교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주간의 특별한 이슈는 뭐, 저는 주로 이렇게 네이버 많이 본 뉴스를 주로 봐요. 근데 여기 이게 평일에는 특징주라고 해서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징주 별 관심 없거든요. 그냥 이슈가 됐거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본 것에 대한 걸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특징주를 많이 보나? 그 주식 종목을 찾으려고 특징주를 본다는 것. 뉴스를 볼 때 저렇게 기사에 종목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끔 쓰는 기사들은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질 않아요. 예, 이게 옳다, 뭐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관심이 가지면 내가 그걸로 매매를 하지 않고 관심 종목에 놔둘 뿐이지,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실제로 비용을 지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질 거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증권보다는 채권 투자가 더 유리하다. 근데 기사에 증권보다 채권 투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벌써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내가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바로 투자를 한다기보다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투자의 그런 시계열은 유행이 바뀌고 또 과거의 유행이 다시 현재 유행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것만큼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채권이 강세가 될 때가 있고, 또 채권 투자를 할 때는 그 채권이 또 바닥을 칠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떤 투자든지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될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벗어날 때 올바르고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럴 때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무조건 묻혀두고 장기간 보유한다고 해서 등분되는 이제 꾸준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 꾸준한 수익이 난다는 건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 매도라기보다는 그런 비율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유동적으로 자산의 비율을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죠. 평, 그, 자산이 상승하고 하락하게 되면 평가 비중이 변경되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평가 비중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팔지 않았다면 평가 비중이 똑같아질, 평가 비중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가한 평가 비중은 축소시키고, 그래서 평균으로 맞추고, 하락한 평가 비중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락한 하락한 종목이 재투자를 하게 돼서 비중을 맞췄는데, 얘가 다시 하락한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비중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팔아서 원래 비중으로 맞춘다는 것. 그것이 떨죽 올팔 이런 게 아닙니까? 네? 뭐 떨사 올팔, 네, 이렇게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에 가져가고,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을 바꾸는 거죠. 좀 더 좋은 기업이고 상승할 것 같은 기업은 비중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규정된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10종목을 10%씩 갖고 있다고 하다가 내가 어떤 종목은 좀 상승할 것 같은 그런 경험치에서 나오거나 상승할 것 같은 데이터를 봤어요. 그렇게 되면 상승할 것 같은 그 종목의 비중을 뭐 20%로 올리는 거죠. 그럼 20%로 올리게 되면 나머지는 18%, 8% 정도가 되겠죠, 대략.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100%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 뭐 10%는 현금을 꼭 놓는 걸로 본다던가, 요렇게 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거나 그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보다 이 비중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매매를 해주던가, 뭐 한 달에 한 번 매매를 해주던가, 열흘에 한 번 매매를 해준다고 하던가, 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는 거죠. 1년이 52주니까 내가 52주 중에 뭐 5번만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은 50일이니까 360일 중에 50일은 뭐 대충 뭐 그렇게 n분의 1로 해서 주기적으로 종목을 나눠주게끔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체크를 해갖고 리밸런싱을 해주게 되면 그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 리밸런싱 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래가 되니까. 자동 매매로 걸어놓은 것을 매일매일 매매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조금이나마 수익을 더 노릴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모든 비중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올라가게 된 현금의 비중을 떨어진 비중의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게 될 때는 팔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 매주 정해진 기간에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 그 기간 이후 이전이나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투자 일기를 마치고요. 다음 한 주도 안전하고 또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